자, 우리가 40번 문제에 대해서는 지번입니다. 지번은 어때요? 우리가 지번은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40번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지번 자체 문제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지번은 반드시 우리가 워밍으로 요걸 샘플러 문제를 잡아서 별표가 5개짜리예요. 그래서 나온다 생각해 주시고, 지번은 사람이 갖다 대면 이름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40번 이하부터 지번은 이제 훈련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다음 중 틀린 것. 자, 1번의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고 잘라요. 임야 대장 및 임야도 이렇게 나와있죠. 지적도 요거 틀렸죠. 임야 지적도에 등록하는 임야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붙이지 않는다라고 그랬으니까 맞죠. 원래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나 임야 대장 임야도에 임자로 산자로 표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1번은 않는다 그랬으니까 1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의 필지마다 지번을 붙여서 구분하는 이유는 독립성, 특정성, 개별성, 토지 소재 파악을 용이하게 하여 방문이나 우편 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다. 맞네요. 요즘은 지번도 지번이지만 도로명 주소가 나와서 더욱더 우리 간편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도로명 주소와 도로명과 지번 체계가 같이 가고 맞물려 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2번은 맞네요. 3번은 토지 조사 사업 당시 지번의 부분 방식으로 사행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사행식이라는 것은 우리 뱀사자예요. 그래서 농어촌지역, 그래서 불규칙, 그래서 가장 널리 채택하고 있다. 맞네요. 도로 줍잖아요. 도로는 뭔가 홀수 착수, 그러면 단지식이 아니라 기후식이 되겠죠. 그래서 벌써 포인트를 잡으면 뭐가 뛰어갈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4번은 X다. 우리나라를 사용되고 있는 지번 부여 방법은 사행식, 사기단이라고 그랬어요. 사기단, 사행식, 기후식, 단지식, 도협단위법. 도협단위법 넓은 지역, 도면 장소가 많은 지역에 채택하고 있다고 우리가 요약 강의를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1번. 계속적으로 이제 지번에 관련돼서 훈련을 하는 거니까 41번 또 한번 지번에 대해서 또 훈련해 봅시다. 자, 지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번은 토지의 개별성과 특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적 소관청이 여기까지는 좋아요. 행정 동리가 아니라 법정 동리가 되죠. 그래서 법정 동리 단위로 기반하여 필지마다 아라비아 숫자로 순차적으로 연속으로 부여한다. 그러면 1번은 X. 자, 바로 정답이 1번이 나왔네요. 그러면 2번은 지역단위법은 지역단위법에서 우리가 조심할 거는 요 지읒을 생각하라. 그래서 좁은 지역, 도면 장소가 적은 것. 그럼 이렇게 빠져나갔는지 확인만 하면 되겠죠. 넓지 않거나 좁은 지역이죠. 지적된 면의 매수가 많지 않은 경우에 적합하고 잘라요. 도협단위법은 반대 해석해서 넓거나 그 다음에 지적된 면의 매수가 많은 경우에 적합하며 우리나라 주로 도협단위법을 제한다. 맞네요. 자, 토지 부분이 지번이 부여되지 아니한 미등록 토지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주 토지에 해당된다. 대표적으로 신규 등록 대상이 되겠죠. 그럼 3번은 맞습니다. 자, 4번은 북서기범석에서 기라는 거죠. 기라는 것은 시작한다는 거죠. 북서쪽에서 시작해서 남동쪽으로 지번을 끝내는 것. 아라비아 숫자로 쓰는 국가에 적합한 지번 부여 방식이며 우리나라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북서기범석을 채택하고 있다. 맞네요. 자, 북동 기본식은 어디에서? 북동쪽에서 시작해서 그래서 기본하여 남서쪽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주로 한자 맞네. 그러면 요 41번 문제는 대표적으로 어떠한 문제입니까? 이 운의 지번의 부여 방법을 한번 연구하십시오 라는 문제가 바로 41번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문제 42번입니다. 그러면 문제 42번에 대해서는 이거는 전형적인 지번의 한 형태로 출제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문제 42번을 샘플로 잡아서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상중 신규 등록 전환. 그럼 우리 한번 외워졌는지 한번 해봅시다. 등록 전환과 신규 등록은 지번 부여 방법이 동일하다. 그럼 대표적으로 원칙과 예외적 측면이 있어요. 원칙과 예외적 측면으로서 원칙은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분을 붙이고 예외적으로 최종 본번 다음 본번으로 그래서 3개가 있죠. 최종 지번 여러 필지 멀리 떨어진 경우는
최종 번번, 다음 번번으로. 대표적으로 42번은 등록 전환과 신규 등록에 대해서 지번 한번 뭐예요? 암기를 우리가 숙제하고 연습을 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틀린 것은 신규 등록의 경우는 해당 지번부에 가장 가까운 인접 토지에 번번의 부번을 붙여서 다시 1, 다시 3등 부번을 붙여서 부여한다. 이 말은 인접 토지에 번번의 부번을 부여한다. 이 말하고 동일하네. 그럼 1번은 O. 해당 토지 인접지가 최종 번번에 해당되는 경우 최종 번번 다음 번호부터 순차적으로 번번을 부여할 수 있다. 맞네요. 최종 번번, 최종 지번이죠. 해당 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가 멀리 떨어져. 맞네요. 최종 번번의 다음 번호부터 번번을 부여할 수 있다. 해당 토지가 여러 필지 찾았습니다. 부번이 아닌 최종 번번 다음 번호부터 순차적으로 번번을 부여할 수 있다. 신규 등록과 축적 변경의 경우 지번 부여 방법이 동일하다. 아니죠. 축적 변경은 지행축으로서 지적 확정 정량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하게 되죠. 그럼 정답은 5번이 됩니다. 그러면 42번 문제는 대표적으로 샘플 문제로 우리가 잡아두셔야 돼. 대표적인 무슨 문제? 등록 전환과 신규 등록의 대표적인 샘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43번입니다. 자, 문제 43번은 뭐냐? 대표적으로 이것도 별표 3개짜리죠. 뭐와 관련돼서요? 이거는 자, 분할의 지번 부여 방식과 관련돼서 한번 워밍업을 해달라는 거네. 자, 그러면 분할은 원칙이 뭐고 A가 뭐냐? 지금 정도는 원칙과 A 정도가 우리가 떨어져야죠. 원칙은 분할 전 지번은 그대로 쓰고 번번에 최종 부번에 이어서 부번을 이어서 설정한다. A적으로 자, 주거 사무실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뭘 부하게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 43번 문제 보죠. 자, 지번이 19인 토지에 지금 3필지로 분할되는 연습을 해봐요. 그러면 이거는 시키는 대로 해봐요. 19를 3필지로 분할한대요. 그러면 19, 그 다음에 19 다시 1, 그 다음에 19 다시 2가 되네. 그러면 다시 19를 3필지로 분할한대요. 분할 전 지번은 그대로 써죠. 그러면 번번의 최종 부분이 19-2니까 19-3, 19-4 이걸 찾아서 문제를 찾으라는 거. 바로 요거에 보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과 관련돼서 그렇게 이제 정리해 두면 되고요. 자, 44번 문제입니다. 자, 44번은 뭐와 관련된 거예요? 이것도 별표 3개짜리죠. 이거는 합병의 연습을 하십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합병과 관련돼서 우리 합병에 대해서 그래서 합병에 대해서 연습하라. 합병 문제입니다. 합병은 원칙과 예의가 있네. 그래서 원칙, 예의가 있죠. 원칙은 뭡니까? 원칙은 선순위죠. 선순위. 그 다음에 번번 중 선순위가 되죠. 번번 중 선순위가 되고요. A적으로 자, 주거하고 사무실이 있다. 이때는 신청할 때 부여하여야 한다. 이렇게 빠져나가야 돼. 그러면 44번 문제는 대표적으로 이것도 별표 3개짜리라서 합병의 문제를 연습하라 이 말이네. 자, 43번의 합병정 필지에 165, 15-4 지워요. 그 다음에 38, 387, 128-2 지워요. 15에 15 사이 건축물이 소지하고 있다. 합병의 지번은 신청을 하지 않았죠. 그러면 38번으로 부여하네. 만약에 주거 사무실에 건축물이 있는 자가 신청하면 15-4 2번이 신청이 되지만 여기는 신청이라는 말이 없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아니라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4번 문제예요. 45번 문제인가요? 45번 문제는 이제 복합 문제들이 이제 나오겠죠. 자, 문제 45번 문제입니다. 자, 45번 문제. 집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옳은 것은 집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좋아요. 임야 대장 및 임야도 좋아요. 이 자리 임자가 아니라 산자죠. 이번에 집안은 제적소환청이 지방 부여로 남동에서 북서로 아니죠. 우리나라는 북서에서 남동이죠. 이번에 X. 3번은 합병 경우 합병 대상 지번 선순위 좋아요. 번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 번번 중 최종 순위가 아니라 선순위. 그러면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등록 전환의 경우는 지번 부여지기 인접 토지의 번번의 부분 줄 쳐놓고 끝에 원칙 걸어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연습한 걸 충분히 우리가 갖다 써줘야 됩니다. 5번에
자, 지적소환은 도시개발사업의 지번이 결번이 생길 때 키워드 잡아서 결번이 생기면 지번 대장이 아니라 끝에 결번 대장이 되겠죠. 그럼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출제되는 게. 그러니까 지번과 관련돼서는 좀 준비를 해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전형적인 문제 45번이 기출문제 형태입니다. 자, 문제 46번을 보죠. 자, 어느 토지 지번이 산이 붙었네. 그러면 산이 붙었다라는 것은 이거는 뭡니까? 자, 산이라는 것은 요거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말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요거는 뭐다 읽을 때 의라고 읽어줘야죠. 저는 다시라고 읽지만 또 질문을 할까 봐 같아서요. 저는 편의상 다시라고 읽을 테니까 다시든 연결되지만 뭐라고 읽는다? 의라고 읽는다. 그러면 요거는 번번이고 요거는 대표적인 부번이 된다. 다음 중 틀린 것. 이 토지의 지목이 임야임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것을 산으로 표시하는 거지 산으로 붙어있다 해서 임야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이 토지의 면적을 측정한 결과 140.5다. 이번에 대해서는 단수 처리죠. 140.5다. 그렇다면 이제 산이 붙었다. 축척은 6천분의 1이 돼. 그럼 천단위 축척이 되네요. 그러면 우리 0.1이라도 1제곱미터로 단수 처리하라는 거네. 그러면 5로 끝났어요. 앞에 짝수의 열쇠예요. 짝수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140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140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맞네요. 이 토지의 고유번호는 11번째 숫자는 2임을 알 수 있다. 우리 토지의 고유번호는 19자리로서 우리가 1하면 토지대장, 2하면 임야대장, 그러니까 임야대장을 알 수 있죠. 이 토지에 대해서 지적증명업자는 지적증명을 수행할 수 없다. 그러면 이거는 이 토지에 대해서 지적증명업자는 지적증명을 수행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뭐 하자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이 토지를 개발하여 토지 대장이 등록하는 경우 등록전환에 해당된다. 그럼 등록전환은 임에서 돌아가는 것을 무슨 전환이다? 등록전환이라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46번도 전형적인 문제 형태로서 이런 문제도 한번 아주 좋은 문제니까 다시 한번 리피트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47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문제 47번. 자, 지방부여 방법이 다른 것. 우리는 이제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암기를 해두라고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지행축이라는 게 있어요. 지행축. 이렇게 오라고 그랬죠. 보면 지행축. 자, 지행축. 그 다음에 이제 지지축이라고 좀 외워두라고 그랬죠. 지지축. 앞으로 이제 지지축, 지행축, 지축이라고 외워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지행축은 뭐냐? 지번 변경, 행정구역 변경, 축척 변경. 이거는 대표적으로 지적확정 청량, 지역의 지번부여 방식을 준용하는 거죠. 지번부여 방식을 준용한다. 그래서 방식 준용.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적확정 청량 지역의 지번부여 방식을 준용한다. 그러면 지행축. 이거는 대표적으로 도시개발사업 지역이 이렇게 이제 연결할 수가 있고요. 자, 지지축이라는 것은 뭐냐? 지번 변경, 지적확정 청량, 축척 변경. 이거는 원칙 결번과 관련된 거죠. 결번은 뭐예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한 데가 있다. 그게 바로 지축이 돼요. 그럼 지축이라는 것은 지적확정 청량, 축척 변경은 반드시 경계점 좌표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반드시 비치할 지역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이 문제 47번과 관련돼서 지행축, 지지축, 지축 이렇게 해서 그럼 여기 한번 보죠. 행정구역의 행이 보이네요. 그러면 2번에 지번 변경, 지 보이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 보이고 축척 변경, 그러면 지행축. 여기에서 왕따 4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요 47번도 우리 도시개발사업, 지적확정 청량지역의 지번부여 방식한 거. 그러면 요 칠판을 우리가 살짝 멈춰놓고 자기가 필기도 한번 해두는 게 좋아요. 다시 한번. 지행축, 그 다음에 지지축, 지축. 아주 객관식 풀이할 때 아주 좋으니까 이렇게 한번 마무리해 주는 것도 되게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시고요. 자, 48번으로 우리가 가시죠. 자, 지번 변경입니다. 지번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문제도 지번 변경의 대표적인 샘플 문제로 하나 잡아주십시오. 지번 변경입니다.
자, 지번 변경 그러면 지번이 변경한다. 흥량의 변동. 그래서 경계의 변동이 없다. 그래서 청량 X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지번 변경. 지번 변경과 관련돼서 사실관계의 변동이 있으니까 등기 적탁 사유가 발생한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시도지사 승인을 하게 된다. 그래서 시도지사 승인 이거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어떤 지행축. 그래서 지행축. 그 다음에 지지축 꼭 기억해서 마무리를 좀 해놔요. 지번 변경이죠. 지행축, 지지축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두시고 자,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좀 필기 좀 하고 갑시다. 뭔데요? 그래서 아주 요 시도지사 승인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제 시도지사 승인 자, 한꺼번에 한번 요 문제로 해서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바로 시도지사 승인 사유와 관련돼서 별표가 5개짜리가 됩니다. 자, 시도지사 승인과 관련돼서는 5개가 있어요.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첫 번째 지번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지번 변경.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축척 변경이 있어요. 그래서 축척 변경이고 자, 세 번째 지적 공부의 A적 반출 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지적 공부의 외적 반출 사유, A적 반출 사유에 대해서 정리해 주셔야 되고 자, 네 번째는 500분의 1에서 6000분의 1로 변경 사용할 때 미리 시도지사 승인을 해야 되고 다섯 번째와 관련돼서는 지적전산 정보 자료 이용과 관련돼서 자료 이용과 관련돼서 무슨 단위? 전국 단위죠. 자, 전국 단위가 있고 대표적으로 시도 단위가 있어요. 그러면 전국 단위는 어떻게 오라고 그랬죠? 국시지라고 해야 되고 시도 단위는 시지. 그래서 시도지사 승인 여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 시도지사 승인과 관련돼서 5개. 자, 리피트 한번 해봅시다.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지적 공부의 A적 반출 사유, 500분의 1에서 6000분의 1로 변경 사용할 때 지적 전산 정보 자료, 전국 단위, 국시지, 시도 단위, 시지. 그래서 자, 이 문제와 관련돼서 48번은 정리해 두는 겁니다. 틀린 것은. 자, 1번이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지적선언증 지적 공부의 지번 변경 줄잖아요. 점프할 준비. 자,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오케이. 지번 변경 시 지번 부여는 신규 등록 토지의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한다. X죠. 그래서 2번은 X.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지행축이라고 그랬죠. 그럼 신규 등록이 아니라 지적 확정 청량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하게 됩니다. 2번은 X. 자, 3번은 지적선언증 지번 변경을 정할 경우에 지번 변경 사유를 적은 성인 신청서의 지번 편성 지역의 지번은 지번별 조서와 지적도 및 임야도의 사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에 제출해야 된다. 지번 변경 점프할 준비 등기 적탁 오케이. 지번 변경을 위해서 소유자 신청이 필요 없다. 그러면 지번 변경은 지적선언증 시도지사 승인을 얻어서 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지번 변경이 전형적인 문제니까 요 48번은 리피트 한번 해놓고 샘플 문제로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서 우리가 기억해 둘 거 시도지사 승인 사유 5개 반드시 우리 정리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시도지사 승인,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지적 공부의 A적 반출 사유 500분의 1에서 6000분의 1로 변경할 때 지적 전산 정보 자료 이용과 관련돼서 전국 단위 국시지, 시도 단위 시지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딱 전환하는 거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49번 문제 이제 종합적인 문제가 이제 나오겠죠. 자, 49번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등록 전환 줄잖아요. 뒤에 여러 필지 줄잖아요. 그러면 점프 최종 번번 다음 순번부터 번번 오케이. 자, 분할의 경우 정란을 줄쳐놓고 주거 사무실 오케이. 그러면 우선하여 끝에 부여하여야 한다. 딱딱 그 포인트가 보여야 돼요. 자, 3번에 신규 등록 줄쳐놓고 최종 지번 줄잖아요. 뒤에 자, 인접 토지에 인접한 경우 최종 번번 다음 번번의 부분 틀렸죠. 최종 번번 다음 번번으로 부여해서 부여하는 거죠. 그럼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합병 찾았어요. 그럼 뒤에 주거 사무실을 찾았죠. 그래서 밑에 신청할 때 자, 신청이라는 단어가 찾아야 돼. 끝에 하여야 한다를 포인트 잡았네. 딱 3군데가 4군데가 봐야 돼요. 합병, 주거 사무실, 신청, 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여야 돼.
자, 5번에 축이 보이네. 지행축, 지행축, 지행축. 그러면 결론적으로 축척 변경의 지병 지역 안에 필지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학정 정렬을 실시한 지 지번 부여 방법 준용 동그라미. 그래서 지적학정 정렬을 실시한 지역 안에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는 거. 지행축, 지행축. 이렇게. 그럼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이 정도면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이 문제만 풀 수 있다면. 자, 그러면 계속적으로 또 훈련을 해갑시다. 50번 문제. 자, 동일한 지번 부여 내 지번이 90, 90-1, 90, 91-92-92, 90의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합병된 후 토지의 지번이 91로 부여되었다. 91로 부여되었다. 합병 이제 91로 부여되었다. 자, 근데 이 토지를 다시 두 필지로 분할하고자 한다. 분할 후 지번 부여 방법은 옳은 것은 이거는 결반과 관련된 거네. 결반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죠. A적으로 사용 가능한 게가 있죠.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90, 91-2, 91-2가 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자, 92의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합병된 후 92의 그러면 이제 92의 자, 그러면 91로 부여되었다. 91로 부여되었어요. 이 토지를 다시 두 필지로 분할하려고 그러면 91-91 이렇게 되죠. 그러면 91, 91-3 정답은 바로 대표적으로 3번이 되겠네요. 이거는 결반과 관련돼서 아주 좀 약간의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그래도 여기에서 92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합병된 후 91로 편집됐으니까 결론적으로는 91 결반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A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죠. 지축 요 세 군데. 그러니까 분할과 합병에서 대표적으로 결반은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91-1, 91-2 이거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91, 91-3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약간 이런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어려운 문제지만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 워낙 출제하신 분이 연구를 안 하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출제될 가능성은 없지만 그래도 항상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1번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번 부여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거사무실이 있대.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 소유자 신청이 있는 경우 분할의 지번을 부여해야 된다. 우리 이제 분할에 있어서는 신청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부여해야 되겠죠. 그러면 1번은 X. 자, 이번에 토지 소유자 합병정 필지에 합병 주거사무실 그럼 밑에 신청 찾았고 끝에 하여야 한다. 딱 떨어지네요. 맞는 문장이 되네. 자, 3번의 도시개발사업 금지적 정량으로 벌써 빠져요. 종전의 지번 중 본번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 맞네. 3번은 자, 축척 변경이네. 그럼 축척 변경 시행정안에 필지의 지번을 부여하는 경우 자, 지적확정 정량을 실시한 지번 부여 방식을 중앙한다. 그래서 지행축축이죠. 지적소환청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준공 전에 사업 시행자가 사업계획대회에서 지번 부여를 신청한 경우 지번을 미리 부여할 수 있다. 그러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52번. 요거는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오래간만에 나왔네요. 52번. 52번에 대해서 따로 설명합시다. 요거는 대표적인 도시개발사업의 지적확정 정량의 지번 부여 방식이죠. 자, 그러면 자, 지적확정 정량 방법을 이해하고 다시 일반화시켜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지적확정 정량 지역의 지번 부여 방식이죠. 자,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자, 저번에도 이제 수업한 게 이런 거죠. 6하고 6-1이 있고, 여기가 7-1이 있다. 그러면 싹 갈아엎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도시개발을 시행해서 두 필지로 분할하면 종전 지번 중 본번으로, 그래서 6번과 7번으로 부여야 돼. 그러면 일단, 지적확정 정량 지역 부여 원칙이 나오네. 원칙. 자, 종전 지번 중 본번으로 부여한다라는 게 결론이 떨어지고 자, 원칙이 있으면 A적 측면이 있겠죠. A적 측면은 어떤지 봅시다. 만약에 세 필지로 분할한다면 본번이 적어요. 그러면 7단지. 그러면 단지식으로 부여할 수 있죠. 단지. 그러면 7-1, 7-2로 부여할 수 있고. 그러면 자, 본번이 적을 때 뭘로 단지식으로 부여할 수 있고. 그래서 단지식. 그 다음에 또 하나 만약에 7번이 최종 본번이라면 8번으로 부여할 수 있죠. 그래서
최종 번번 다음 번번으로 최종 번번 다음 번번으로 부여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전 지번 중 번번이 제외되는 거, 번번에 포함되는 번번이 제외되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안과 밖. 그래서 안과 밖 지번이 중복될 때 그 지번은 제외되고 개인기에 걸쳐 있는 지번도 제외돼. 그럼 선생님 안과 밖이 뭡니까? 그러면 만약에 요 두 필지가 있어요. 11하고 11. 그러면 이렇게 돼 있다면 요 지역만 도시개발을 시행해요. 그럼 11번은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다라는 거. 그러면 요 11번 안에서 사용할 수 없어요. 그 번번은 제외된다 이 소리예요. 그럼 이제 나왔어요. 원칙. 정전 지번 중 번번으로 부여하나 번번이 제외되는 거, 번번이 제외되는 거 안과 밖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은 제외된다. 번번이 적을 때 단지식 최종 번번 다음 번번으로. 그러면 이 지적 확정 청량 지역을 똑같이 준용하는 거 뭐예요? 지행축. 그래서 아까 지행축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축적 변경 요거랑 똑같이 준용하고 있다. 그럼 이 문제를 한번 워밍업을 하라는 게 문제 52번 문제가 됩니다. 그럼 볼까요?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 확정 청량을 실시한 재간의 지번 부여 방법이 아닌 것은 1번의 인접 토지에 번번의 부분을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틀렸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정전 지번 중 번번으로 부여하는 게 원칙이잖아. 그러면 1번은 X. 자, 2번은 해당 사업 시행자 안의 정전 지번 중 사업 시행자 안 나왔다. 안의 지번과 번번이 같은 지번이 사업 시행 밖 나왔다. 밖. 자로 가르고 사업 시행 지역 경계에 걸쳤다. 경계에 제한 번번으로 부여할 수 있다. 맞네요. 3번은 부여할 수 있는 종전의 지번의 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은 찾았다. 그럼 블럭 단위 찾았다. 블럭 단위가 단지식이죠. 부여할 수 있다. 자, 4번에 부여할 수 있는 종전의 지번 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은 거 찾았다. 그러면 최종 번번 다음 순번부터 번번 찾았다. 오케이. 지적소원처는 도시개발 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 시행자가 지번 부여 신청을 하는 경우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고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이거는 도시개발 사업의 전형적인 샘플 문제니까 요걸 계속 리바이벌 하시라는 겁니다. 자, 35번입니다.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것이 아닌 것은 산지관리법 관계법령에서 토지 행질 변경을 수반하는 공사가 준공된 토지 가로 열고 등록전환 써요. 등록전환. 오케이. 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 행질 변경 공사가 준공된 토지 지목 변경이네. 지목 변경은 지번을 부여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2번이 되네요. 3번은 도시개발 사업으로 공사의 준공 전후로 지적 확정 청량을 실시한 지역 조금 전에 배운 52번 문제가 되겠죠. 작은 축척의 지적도를 큰 축척의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고 축척 변경에 대한 확정 공고가 되는 경우 이게 아까 지행축 축척 변경이네요.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공사가 준공된 경우 새로이 지적 공부에 등록한 경우 이게 바로 신규 등록이죠. 이 문제도 참 괜찮은 문제입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자꾸 연습해가는 거. 이제 연습하다 보면 내공이 쌓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지번과 관련돼서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좀 쉬었다가 이제 지목에 대해서 또 연습을 많이 해보자고요. 여기까지 하고 계속적으로 나가겠습니다.